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값 매니저 정혜울입니다. 분양가 중에 시즌 4 5화로 찾아왔습니다. 단지는요, 구리 갈매 역세권 A4 블록, 바로 전 영상이 진접 이지구에 들어가는 B1 블록이었잖아요. 멀지 않아요. 이 왕숙신도시라든가 진접 이지구 바로 옆에, 그러니까 서울 쪽으로 붙어 있는 게 구리 갈매 역세권입니다. 이번에 들어간 진접 이지구나 왕숙신도시 1지구는 붙어 있고, 그로부터 좀 서울 쪽으로 더 가깝게 붙어 있는 게 구리 갈매 역세권입니다. 위치 보시면 이렇게 컬러풀하게 이제 개발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좀 큰 놈, 얘가 왕숙신도시 1지구고 그냥 붙어있죠. 남양주 진접 2지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B1 블럭, 걔는 붙어있어서 사실 왕숙 1지구하고 남양주 진접 2지구는 그냥 붙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왼쪽으로, 그 아래쪽으로는 다산 진건이라든가 지금지구가 있고요. 이 왼쪽으로, 그러니까 서울 쪽이 좀 더 가깝죠. 여기 있는 게 구리 갈매 역세권입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이 구리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 구리 중심지는 이쪽이에요. 구리역 쪽이죠. 그래서 인창동이라든가 수택이라든가 이쪽이 중심지다. 여기 구리역 딱 보이시잖아요. 여기고, 이 갈매 역세권이 있는 여기 갈매동인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구릉, 헌릉, 뭐 여기 되게 능이 많은데, 위성으로 보시면 딱 얘가 가운데 차지하고 있고, 요 아래쪽에 구리 중심지, 그러니까 갈매 역세권은, 즉 갈매동은 구리의 어떤 원도심이랄까요? 여기서는 좀 따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꼭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구리 원도심도 서울에 바로 가깝게 인접이 돼 있고, 갈매동도 조금 북쪽이긴 하지만 서울 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맨날 개발한다고 그랬다가 엎어지고 개발한다고 그랬다가 엎어지고 있는 이 태릉 골프장 있잖아요. 거기 붙어 있는 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태릉 골프장 오른쪽에 붙어 있는 놈이다. 구리 갈매 역세권이.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별내가 바로 위에 있다. 별내 신도시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A4 블럭에 대해서 브라운스톤이라고 써놨는데, 이 공공분양이잖아요. 공공분양은 이제 안단테라고 하는 브랜드명을 갖고 있지만 LH가 계속 실패하고 있죠. 그 전에 브랜드명들도 그랬고, 안단테도 이미 실패했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시공사들 있잖아요. 공공분양이라고 해서 LH가 직접 시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공사들이 어떤 브랜드를 갖다가 입주자 협의회에서 협의만 되면 쓸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지금 다 쓰게 해준 것 같은데, 이 A4 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수건설이 맡았습니다. 이수건설의 브랜드가 브라운스톤입니다. 서울 상도동 쪽에 브라운스톤이 상당히 괜찮게 들어가 있는 단지가 있는데, 여하튼 중견건설사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추세로 봤을 때 이 A4 블럭 같은 경우에도 추후에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아마 브라운스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공고 영상이고요. 일단 이 구리 갈매 역세권 A4 블럭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별과 함께. 별과 함께, 이게 무슨 뜻일까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구리 갈매 잘 아시는 분들은 눈치를 이미 채셨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별내 신도시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얘가 구리 원도심하고는 좀 떨어져 있고 별내 신도시랑 붙어있기 때문에, 원래 남양주시에 들어가잖아요, 별내 신도시는. 그래서 얘는 구리 원도심과의 관계도 있겠지만 어떤 별내 신도시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과 맞물려서 좀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이렇게 한 줄 평은 적어놨습니다. 좀 뒤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볼 텐데요. 일단 선별단지 선정 이유는 충분히 갖추고 있는 단지라고 저는 봐요. 즉 투자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대단지 측면에서 보자면 561세대 딱 중규모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대단지는 아닌데, 예를 선별단지로 선정한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적인 투자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대단지 측면에서 보면 561세대 딱 중규모 단지죠.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택지지구라든가 신도시급들에 들어가는 중규모 단지는 나홀로 들어가는 중규모 단지랑은 다르죠. 구리 갈매 역세권이라고 하는 계획된 택지지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대적인 측면은 여타 조건에 의해서 충분히 단점이 상쇄될 수 있는 규모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나 분상제 공공분양이 그래도 최근에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저희 분양가 중개에서 지속적으로 보여드리잖아요. 왕숙이라든가 진접 이지구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사실 뭐 인천 쪽에도 핫한 놈이 이제 곧 하나 나오게 되는데, 특히나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올해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공공분양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분양의 특징은 분상제가 적용된다는 거고, 이른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안전마진 측면에서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고, 뒤에서 보겠지만 얘가 분양가가 상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착하게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 핵심 단지죠. 구리 지역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도심 지역 인창이라든가 수택 쪽에 있는데, 이쪽 갈매 쪽은 예전에 한번 개발이 됐어요. 이게 지금 갈매 역세권이 갈매 쪽의 두 번째 개발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서 특히나 왕숙이라든가 진접2가 옆에 붙어버리잖아요. 별내 신도시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규모가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규모의 경제학이 여러 측면에서 적용되면서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얘는 이름부터가 구리갈매 역세권이잖아요. 부동산에서 역세권이 갖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크죠. 그런 의미에서도 이 구리 쪽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남양주 쪽 왕숙이나 진접 이지구를 노리시는 분들도 여기를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쪽으로 신청을 해야 되나 이러신 분들 꽤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자, 역세권입니다. 제가 3개의 역을 적어놨는데, 일단 직접적으로 도보 역세권은 갈매역입니다. 보시면 여기 갈매역이 있어요. 이게 경춘선인데 A4 블록이 어디냐, 이번에 분양하는 요 개발을 지우고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구리 갈매역세권 A4 블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요 첫 번째 단지입니다. 밑에 제외하고 갈매역에서 가장 가까운 단지예요. 구리 갈매역세권에서. 따라서 일단 갈매역까지의 거리는 최단 거리, 즉 300m 이내입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죠, 역세권으로서. 다만 이 갈매역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뭐랄까요, 이 구리 갈매 역세권에서 서울 북부 진출을 보장하는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갈매역에서 경춘선을 타게 되면 서울 북부 쪽 핵이 못 지나서 휘경 쪽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따라서 서울 북부 강북 지역의 어떤 진출의 용이성을 갖고 있는 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 갈매역에서 환정거장 오면 뭐냐면 신내역이 있습니다. 경춘선 신내역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6호선 신내역이죠. 서울 중전철. 얘를 타면 역시나 봉화산역 쪽으로 해서 6호선 타고 들고지역, 상월역 이런 식으로 해서 안암 지나서 역시나 서울 북부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를 써놓은 거예요. 일단 여기다가 갈매하고 신내역, 각각 경춘과 6호선인데 갈매역은 도보가 가능하고, 이 갈매역에서 한정거장 가면 신내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두 역은 이 구리갈매 지구의 서울 강북의 어떤 접근 용이성을 담보하고 있는 역이기 때문에 이 둘을 갖다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별내역을 써놨습니다. 갈매역에서 서울 쪽으로 한정거장 가면 신내역인데, 거꾸로 갈매역에서 남양주 쪽으로 한정거장 가면 별내역이 있습니다. 갈매역에서 한정거장 가면 별내역이죠. 근데 별내역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얼마 전에 뭐가 뚫렸습니까? 8호선이 뚫렸습니다. 물론 이 별내역에서 출발한 8호선이 곧장 강남 쪽으로 가주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고 건설됐던 이유가 다산 신도시라든가 이쪽의 어떤 서울 접근성을 높이려고 연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른쪽으로 돌아서 다산 진건지구 지나서 동구릉 쪽으로 해서 구리 원도심 지나서 이렇게 암사 쪽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실역까지 가는데, 요거는 대략 별내역에서 여기까지는 대략 40분 정도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리 갈매 역세권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 강북 쪽 진출을 담당하는 건 갈매역과 신내역,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강남 쪽 접근성은 별내역을 통해서 확보가 된다. 또 하나는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이 별내역에 뭐가 들어옵니까? 최근에 인천 부동산 시장 전망 시리즈 보여드리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GTX-B입니다. 31년 예정, 정확히는 30년 12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씩 밀리니까. 이 GTX-B가 왕숙역을 지나잖아요. 저희가 왕숙 신도시나 진접 이지구 분양들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왕숙역을 지나는데 그 다음 역이 어디입니까? 별내역입니다. 즉 추후에 31년도에 GTX-B가 이 별내역에 들어왔을 때 갈매역에서 한정거장 가서 GTX-B를 이용하게 되면 서울역까지 10분대에 끊게 됩니다. 따라서 상당히 좋은 입지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죠. 어디가? 구리 역세권이. 근데 제가 앞에서 별과 함께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쪽 별내 신도시, 특히나 이름 자체의 별을 갖고 있는 이 별내 자이더스타가 있는데, 얘의 어떤 흐름이 심상치가 않잖아요. 지금도 23년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이제 딱 2년 넘었거든요, 준공된 지. 그래서 거래는 많지가 않은데, 현재는 10억, 11억 정도의 작년 가을에 이루어진 게 있어요. 이게 84들인데 10억 좀 넘은 거 11억. 그런데 얘가 지금 물량이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호가는 이미 12억을 갖다 바라보고는 있는데, 저는 얘가 더 올라줄 거라고 생각해요, 별내역 쪽이. 왜냐면 이건 좀 이따 이제 분석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다산 진건 쪽 흐름이라든가 특히나 구리 원도심 쪽 흐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 편한 세상 인창 어반폴에 구리역 바로 앞에 있는 건데, 얘 지금 보이시나요? 이거 25년 3월 이후로 쭉쭉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1년 전쯤에 10억을 못 넘었어요. 딱 3월에 10억짜리 하나 나왔고, 그 전까지만 해도 9억 7천 막 요랬는데, 이게 작년 한 해 동안 어디까지 올랐냐면 12억 4,500, 12억 9,500, 거의 13억 선까지 갔습니다. 일부 거래는. 요거 12억 4,500도 12월 달, 한 달 정도래요.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이게 이제 8호선 개통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는 거라고 보는데 8호선이 개통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어디까지는 안 미쳤냐면 제 생각에는 물론 어느 정도 미치고 있지만 다산 진건이나 특히나 별내 쪽에는 아직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왜냐면 별내 신도시도 꽤 오래된 도시입니다. 생각보다. 쭉 찍어보시면 2012년 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죠? 2012년. 근데 이제 별내 자이더스타 얘가 이제 23년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어떤 대장 단지들의 흐름을 봐야지 좀 쉽게 가늠이 되는데 아직 구리 인창 쪽에 오른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편한 세상 이런 데에 비해서 이쪽 별내 쪽까지는 아직 안 올랐습니다. 계속 안 오를 거냐? 그건 아니죠. 퍼지는 속도란 게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주식처럼 하루 만에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똑같이 직접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데 구리라든가 진건이라든가 별내가 다만 딱 아시겠지만 서울 쪽에 더 가까운 놈이 구리고 그 다음이 진건 그 다음이 별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여기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제 생각에는 별내 자이더스타가 제대로 거래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 많이 올라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역세권 얘기다 이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별과 함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특히나 그 별내역에 GTX-B까지 들어와줍니다. 이제 그건 잘 고민하셔야죠. 뭐냐면 GTX-B가 왕숙진에서 여길 지나가 버리거든요. 즉 이쪽에 8호선만큼이나 큰 영향을 미칠 게 별내역에 들어오는 GTX-B예요. 왜냐면 물론 GTX-B는 서울역밖에 못 가지만 서울역까지 10분 떼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삼성 쪽으로 GTX-A나 C를 갈아타 버리면 그게 이 8호선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강남 접근성도. 다만 구축들이 좀 많고 신축은 이제 많지는 않은데 이 구리 갈매 역세권이 바로 별내역 옆에 붙어 있으면서 신축들로 들어가 주거든요. 특히나 여기 A4 블럭은 갈매역에서 가까워서 이제 제가 좋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 갈매 역세권 오른쪽에 있는 단지들 보시면요. 특이한 게 별내역에 가깝습니다. 어디보다? 갈매역보다. 물론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돌아서 온다고 재더라도 여기 600, 700m권이에요. 여기 있는 단지들. 그럼 얘네들은 GTX 들어왔을 때 곧장 그냥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쪽은 어떻게 걸을 수 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서 여기는 걸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도 도보 역세권이에요. 6, 700m면은 대략 10분에서 15분 정도 사이거든요. 충분히 도보권이죠. 그렇게 됐을 때 구리 갈매 역세권은 상당히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지금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갈매 쪽이 인창이라든가 수택 쪽에 비해서 좀 빠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 상쇄될 것이다. 언제? GTX-B가 개통됐을 때. 근데 GTX-B 개통이 지금 현재 31년 예정인데 얘네가 들어가는 게 특히나 지금 A4 블록 같은 거 들어가는 게 거의 29년 다 돼서 들어가요. 즉 들어가서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고 이러려면 어차피 몇 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GTX-B는 뚫려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왕숙신도시나 진접이지구를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게 만드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왕숙역 바로 주변에 들어가는 지난번에 이제 B17 단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왕숙신도시 그런 거가 되면 좋겠지만 왕숙신도시 쪽에도 GTX-B를 이용하기 위해선 9호선이 개통됐을 때 그걸 타고 내려와야 되는 이런 단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 갈매 역세권은 지금 오늘 말씀드린 A4가 아니라 이쪽 오른쪽 단지들이 별내역을 갖다가 그대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도보로. 그랬을 때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게 결국은 구리갈매 역세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얘네도 다 신축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왕숙이나 진접 이지구처럼.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리갈매 역세권 자체가 관심이 높아요. 그래서 지역 관심도 뭐 그래서 높다고 써놨습니다. 구리하고 남양 주권 특히나 왕숙 신도시나 진접 이지구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구리갈매 역세권 쪽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기타 화제성은 GTX-B죠. 이번에 뭐 인천편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GTX-A가 동탄에 개통됐을 때 그것도 지금 수서까지밖에 개통이 안 됐는데 올해 하반기쯤에는 이제 서울역까지는 개통이 되고 28년도에 삼성 개통되는 거 목표잖아요. 특히나 올해 하반기에 서울역 개통됐을 때 동탄이라든가 아니면 GTX-A 라인들 있잖아요. 남북으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 건데 그 라인들의 어떤 가격 변화 이런 걸 갖다가 보신다면 지금은 아직 5, 6년 뒤라서 실질적인 어떤 체감도는 높지는 않지만 이 GTX-B라든가 C 라인 쪽도 분명히 올라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통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착공 다 들어갔고 따라서 이런 전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구리 갈매 역세권 자체가 저는 나쁘지 않은 곳이라고 보고 특히나 얘는 별내역에서는 좀 멀다고 하더라도 경춘선 자체도 서울 북부 접근성이 현재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 경춘선역인 갈매역에서 300m권 내에 있는 이 단지는 특히나 얘 분양가를 봤을 때 투자성은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자, 이 단지만의 어떤 기본 정보들 좀 볼게요. 14일날 특공이 있고요.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워낙에 분양단지 많이 나왔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좀 늦게 지금 영상 올려드리는 거 좀 죄송한데 그래도 아마 13일쯤에는 이 영상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14일날 특공이 있고 15, 16일날 일반 1순위, 2순위가 있습니다. 다만 사청이 오늘 이 영상 찍는 12일날 하고 13일날에 있습니다. 뭐냐면 얘가 사청이 있었던 단지예요. 공공단지들 중에 최근 나온 놈들은 대부분 사청이 이루어졌던 단지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사청했던 분들이 계속 난 갈래 말래 결정하는 기간이 월요일, 화요일, 오늘하고 내일 있고 수요일 날부터 특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통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매역은 도보역세권이고 신내역은 강북 접근성을, 별내역은 강남 접근성을 담보하게 될 거고 특히나 GTX-B가 들어갔을 때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31년 예정인데 얘가 들어갔을 때는 별내역 쪽뿐만 아니라 이 구리 역세권에 있는 단지들의 오른쪽 단지들도 도보권이 돼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상승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올려드린 것 중에서 인천의 용현하객지구를 보여드리고 성도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얘도 딱 잘라서 뭐 거기만큼의 상승이 일어난다거나 거기보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승 측면에서는 특히나 얘가 워낙에 싸게 나와서 공공지구잖아요. 성도는 공공지구 없고 용현하객도 공공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 측면에서는 얘도 나쁘진 않다. 얘도 상당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하튼 전체 561세대인데 여기서 이번에 공고 같이 나왔거든요. 6년 분전이 있습니다. 그것도 310세대나 6년 분전이 뭐냐면 6년 뒤에 분양 전환하는 걸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다만 수익성은 6년 분전보다는 지금 들어가실 수 있다면 지금 그냥 분양으로 들어가신 게 좀 더 수익률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사청도 있었어요. 189세대. 다만 최근에 왕숙 신도시라든가 진접 이지구도 사청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청하셨던 분들 중에서 단지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대략 평균적으로 40% 정도 되는 분들은 포기를 하세요. 그게 뭐 분양가가 올라서 그렇다는 견해가 있지만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대략 3년 정도 지나면서 주택을 갖다가 구매하신 분들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분양가가 올라가는 측면도 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청 때의 분양가에 비해서 아주 많이 올라갔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거든요. 여하튼 이런 것들이 다 빠졌어요. 빠지다 보니까 6년 분전 300여 세대 빠지고 사청 200여 세대 빠지니까 이거 560세대밖에 안 되는데 다 빠진 거죠. 따라서 이번에 나온 건 24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특공이 또 18세대고 일반 분양은 6세대.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청 있던 단지들 실망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왜냐면 이 사청 189세대 중에서 평균적인 걸로 봤을 때도 그래도 수십 세대 한 7, 80세대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꼭 그렇다고 장담 못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이쪽 지역이 실거주 측면에서도 괜찮으신 분들 특히나 얘는 수익 측면도 나쁘진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자금 마련이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시는 거 나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물량에 너무 실망하시지 말고 여기 들어가려고 하셨던 분들은 청약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주는 28년 9월 예정입니다. 따라서 얘가 근 29년 다 돼서 들어가는데 31년 정도로 GTX-B가 예정돼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비과세 뭐 맞고 하려면 기다려야 되는 기간까지 생각하신다면 자 분상제 적용돼서 풀로 규제받는 지역입니다. 재당첨 10년에 전매 3년에 거주 의무도 3년 있어요. 특히나 이 거주 의무 3년 있잖아요. 이 거주 의무 채우시는 게 강제지만 강제 투자를 갖다가 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은 부동산 특히나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떨어질 것 같다면 막 버리고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얘는 어차피 채워야 돼요. 거주 의무 3년. 근데 이거 있다 보면 뭐가 이루어져요? 얘가 28년 9월에 들어가니까 3년 뒤면 31년 9월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GTX-B가 개통돼 있거나 거의 개통 직전까지는 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나쁘지 않다. 저는 오히려 청개구리다 보니까 이런 조건이 오히려 여러분의 투자를 수익 플러스 쪽으로 이끄는 조건이 아닌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분양가가 중요한데 4.9에서 5.2억이 나왔습니다. 딱 보면 59형인데 어떤 분은 이제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좀 이따 이제 정확히 비교해 드릴게요. 다만 이건 기본 분양가고 확장비가 붙습니다. 그리고 공공, 특히나 사청이 있던 애들은 자동 옵션이죠. 다른 말로 강제 옵션입니다. 전 세대 확장용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내셔야 되는 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에어컨은 800에 4기. 작년 25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공공 분양이면은 그래도 에어컨 같은 게 좀 쌌거든요. 민간에 비해서. 근데 이 800은 그냥 기존 민간 물량의 에어컨 설치비랑 거의 똑같습니다. 오히려 민간 물량이 750 정도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어쩌면은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후에 이 시스템 에어컨 민간 물량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여하튼 지금 에어컨은 싸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4기인데 근 1000만 원 돈 가까운 800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옵션도 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얘가 지금 타입이 몇 개가 있는데 일단 59형 A1 타입 기준으로 했을 때 2200 정도입니다. 그럼 합하면 얼마입니까? 확장의 에어컨의 옵션에
물론 저는 항상 그렇지만 옵션은 선택 있으면 가장 비싼 걸로 넣어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보시고 좀 빼도 될 것들은 있어요. 하지만 모든 단지에서 옵션은 풀로 넣어드립니다. 가전만 제외하고. 그럼 에어컨하고 옵션만 합쳐도 3,000이고 거기에 확장비 있으니까 3,500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옵션에서 어느 정도 빼실 거기 때문에 3,000을 더했습니다. 어디다가 이 기본 분양가 4.9에서 5.25에다가 그랬더니 나온 분양가가 5.2에서 5.5억입니다. 3,000 더한 거죠. 근데 이 공공분양은 좋은 게 있죠. 계약금 10%인 거는 똑같은데 중도금이 30%입니다. 민간 물량은 60%잖아요. 그에 비해서 얘가 28년 9월이니까 근 3년 되는 입주대 기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짧지도 않은데 중도금 30%만 있으면 된다는 건 실제로 분양 같은 거 민간 물량 도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이게 공공분양이 갖고 있는 매력이에요. 물론 좀 이따가 공공분양의 단점도 말씀드리겠지만 더군다나 사청하신 분들은 계약금도 5%밖에 안 됩니다. 물론 사청치고는 그렇게 인센티브가 많은 건 아니죠. 자, 문제는 이거였어요. 23년도에가 사청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얘는 사청하고 나서 그래도 2년 정도 만에 대주는 나쁘지 않은 놈입니다. 근데 그 당시 추정 분양가가 4.5억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거의 1억 올랐잖아요. 고가 기준으로.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추정 분양가는 23년도에 계산할 때 최고가 최저가를 갖다 구분하지 않는 평균 분양가였다고 보셔야 돼요. 즉 지금 고가 기준으로는 5.5억하고 1억 차이가 나지만 이때 당시에도 최고가부터 구분을 했으면은 최고가는 한 4.7, 8억은 갔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2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특히나 최근에 공사비 많이 상승했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오른 건 아니다. 10에서 15%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근 20%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물가 상승이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추정 분양가라고 하는 게 평균 분양가라는 걸 고려했을 때 그리 많이 오른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마음이라도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6대 1이었습니다. 뭐가? 경쟁률이 상당히 좀 높았던 경쟁률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보다 더 높았던 사청 단지들도 있기는 해요. 그렇게 봤을 때 26대 1 정도면 최근에 왕숙이나 진접에서 보였던 평균적인 어떤 40%, 좀 많으면 50%까지 이탈이 있었어요. 사청하신 분들에서. 사청에 당첨되셨던 분들에서 본청 예약 안 하신 비율이. 그럼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 비율은 나올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그러면은 20여 세대인데 이번에 분양이 그래도 한 100여 세대로 늘어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중요한 건 여하튼 분양가인데 5.2에서 5.5억이잖아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최근에 있었던 왕숙 신도시 A1 블럭 4.6에서 4.9억이었고요. 진접 이지구에 2개 블럭이 있었는데 4.4에서 4.7, 4.1에서 4.4. 즉 여기까지 거리라든가 위치에 따라 조금 달랐어요. 물론 가까운 놈이 좀 싸게 나와서 문제가 있긴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다 초도 물량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큰 차이는 없는 거라 그랬죠. 어차피 수익은 비슷비슷하실 겁니다. 다만 교산 신도시 프루지오 더 퍼스트가 작년에 59형이 나왔었는데 걔는 6억 선이었습니다. 다만 얘는 교산 쪽이고 교산 쪽은 아무래도 조금 다르게 평가받는 게 있어요. 왕숙이나 진접하고는 위치라든가 이런 게 이것도 좀 이따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딱 일감으로 봐도 왕숙이나 진접에 비해서는 싸게 보면 5천, 비싸게 보면 1억 정도 비싸게 나온 감이 있어서 야 네가 그 정도까지 나오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이제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5.2에서 5.5억이. 평면도는요. 포베이 판상형이고 마통풍의 복도 팬트리 드레스룸 그리고 타워형도 있는데 타워형도 드레스룸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게 전체 조감도예요. 예쁘죠? 네, 브라운 스톤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브라운 계통으로 좀 외관을 보여주고 있는데 타입별 평면도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59 A1, A2가 있어요. A1, A2는 큰 차이 없습니다. 공공분양 보시면 뭐 창문 위치라든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 포베이 판상형이고 마통풍 구조죠. 드레스룸 잘 갖춰졌습니다. 최근 제가 다뤄드렸던 것 중에 반포에 들어간 트리니온이라든가 철산에 들어간 철산자이 그 다음에 광명 11 같은 애들 좋은 놈들인데 드레스룸이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 치명적이기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없으면 좀 그래요. 근데 얘는 잘 들어줬고 조그만 치면 여기에 팬트리도 있어요. 복도 팬트리 겸 주방 팬트리죠. 주방장은 이쪽에 따로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거 현관 팬트리입니다. 신발장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관 복도 팬트리가 다 갖춰졌다는 점에서 그리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5구에서 이 정도면 거의 최고급이다. 평면도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5구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B타입이 있어요. B타입도 B형 B2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실외기실 크기라든가 이런 데서 좀 차이가 나요. 기존에 어떤 공공분양 보신 분들은 같은 타입에서 원투로 나뉘는 건 그렇다는 걸 아실 겁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A형하고 다른 거는 현관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걷기는 봤을 때 딱 타워형이죠. 그렇죠? 그래도 불구하고 드레스룸 잘 갖춰졌고요. 현관에 팬트리가 역시나 있습니다. 다만 좀 전에 A형은 주방 쪽에 팬트리가 하나 더 있었는데 얘는 그렇지는 않아요. 대신에 거실이 좀 더 넓게 느껴진다.
좀 넓게 아마 빠졌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포베이 판상형 마통풍 구조에 팬트리가 2개 들어가지고 드레스룸까지 잘 갖추고 있는 A형 같은 경우에는 5구에선 깔 게 없다. 그리고 5구 B형 타워형도 5구 타워형에선 깔 게 없는 평면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공공이잖아요. 누누이 특히나 최근에 제가 공공분야 많이 해드리잖아요. 나름 수익성이 좋을 만한 놈들이 많아서. 근데 공공의 문제는 형별 신청만 가능합니다. 즉 얘 같은 경우에는 단일 신청입니다. 다 5구형이잖아요. AP 타입 같은 거 의미 없어요. A1, A2, B1, B2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청 자체를 그냥 단일하게 5구형으로만 받습니다. 공공은. 그런 다음에 타입 선택 불가. 뭐냐? 추첨해서 그냥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판상형도 있고 타워형도 있어서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데 워낙에 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타워형이 된다고 하시더라도 괜찮다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청약. 자, 자체 편의성은요. 커뮤니티가 피트니스, GX, 작은 도서관, 주민 카페, 게스트 하우스 등이 확인됩니다. 공공에서 최근에 제가 잘하는 거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기존에는 공공이면 피트니스, GX, 작은 도서관 정도로 끝났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래도 카페 그리고 게스트하우스까지 어느 정도 넣어줍니다. 얘가 중간 규모급이잖아요. 500세대에 조금 넘는. 그래도 게스트하우스 들어가줬어요. 다만 공공단지들 중에서 이게 일정하지가 않은데 커뮤니티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제가 얘 같은 경우에는 모집 공고문이라든가 얘네 보면 단지 배치도가 나오는데 단지 배치도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시설들이 여기 보시면 그래서 피트니스 센터 여기 있고요. 여기 주민 카페라고 보이시나요? 1층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문하고 이런 단지 배치도 보고 제가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들어가는 건 확실한데 이 외에 뭐가 들어간지는 좀 더 여러분들이 정확히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 다만 공공단지치고 카페, 게스트하우스 들어가준 건 나쁘지 않다. 특히나 여기서 실효성이 가장 높은 건 카페일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이용하시게 돼요. 다만 항상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죠. 1.2대. 뭐가? 주차 대수가. 공공이 가장 문제 갖고 있는 게 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근에 공공단지는 물론이고 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항상 공공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암만 공공이라고 해서 그리고 소형평형, 단일평형 특히나 5구형으로만 채워져 있다고 해서 1.2대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LH는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얘가 추후에 안 오를 지역이 아니거든요. 딱 봐도 몰라요. 이건 무조건 오릅니다. 5억대 분양 있잖아요. 2배 될 수도 있어요.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차량들이 지금은 그렇지만 뭐 입주 조건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공공 분양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당장은 여유가 있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거 몇 년만 지나면 주차난 겪기 시작할 겁니다. 따라서 LH가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양가를 조금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차는 넉넉히 잡아줘야 돼요. 이게 매일 겪게 될 문제인데 주에 하여튼 뭐 이런 게 공공 분양의 어떤 좀 문제 대신에 뭐 분양가가 싸다는 점은 있습니다. 교육은요, 이 갈매 역세권에 학교들 꽤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 여기가 A4 블록인데 딱 봐도 유치원 가까이 있는 놈 있죠. 이런 거는 금방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가 여기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왜 배치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2개를 같이 아래쪽에 하나 넣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여하튼 다 이유가 있겠죠. 여하튼 이 초등학교 2개 중에서 하나는 개설이 되고 하나는 얘가 들어가는 식이 개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1초고 얘가 2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래서 처음에는 2초를 다니다가 28년 9월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28년 9월에 들어가니까 가을 학기 때 여길 다니다가 1초로 배정이 바뀔 거다라는 내용이 공고문에 있습니다. 그러면 1초가 아무래도 좀 더 가까운 쪽에 위치하고 있는 놈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얘에서 얘로 바뀔 것 같은데 여기가 A4 블록이니까 여기가 좀 더 가깝잖아요. 물론 공원을 가로지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제 들어갔을 때 있느냐인데 일단 계획상으로 들어갔을 때 유치원도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다 개설되는 걸로 나와 있고 더군다나 어느 초등학교든 거리 자체가 멀지가 않아요. 대략 300m권. 오히려 중학교는 가깝죠. 중학교는 대각선 한 번 길 건너면 되는 100m, 유치원도 대각선으로 50m 뭐 이렇기 때문에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좋다. 나쁘지 않다. 더군다나 얘 지금도 사실 갈매역 건너편 쪽에 이쪽이 상당히 편의성 좋거든요. 여기 딱 보셔도 이미 갖춰진 거고 왜냐면 이쪽에 들어간 아파트들이 있어요. 갈매에. 이거 18년도 들어갔고 16년도 들어간 단지도 있잖아요. 이 얘기는 지금 10년이 넘었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 상권은 이미 잘 갖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A4 블록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편의성도 갈매역 쪽하고 얘가 그리고 신규 신도시는 아니고 이제 택지지구인데 기존에 있던 갈매역 주변이라든가 바로 옆에 별내신도시 있잖아요. 이쪽 주변들이 편의적인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이용하는데 큰 불편 없는 거리예요. 어차피 마트를 갖다 걸어서 가서 봉지에 담아서 직접 손에 들고 오시지는 않잖아요. 어차피 자차를 이용하실 텐데 자차로 별내신도시 쪽이라든가 구리 갈매역 쪽, 원도심 쪽도 그렇고 그래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학원과 같은 경우에는 구리 원도심 쪽도 당연히 충분히 이쪽 지역에서는 학원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인창 쪽이라든가 이런데 그리고 별내신도시 쪽도 상당히 학원과는 유명하죠. 근데 얘가
뭐 변래역까지 한 정거장인 지구거든요. 따라서 다 셔틀이 다닐 만한 거리고, 그래서 교육적 측면에서는 어쩌면 학교보다 학원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빠지는 건 없다. 이쪽 지역들에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정보고요. 그럼 이제 문제는 분양가가 착하냐 적절하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일단 분상제가 적용된 공공 분양으로 가름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따지지 않으셔도 여기 정도 되면 서울에 가장 인접해 있는 공공택지지구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공공분양이다 보니까 아무리 분양가가 4천대보다 높아졌어도 그래도 공공입니다. 그 정도만으로 괜찮은데 좀 더 자세히 봐야겠죠. 그래도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에 들어가는 갈매역세권 A4 블록이 28년 9월에 들어가는데 5.2에서 5.5억이에요. 근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부터 말씀드리면, 교산신도시 프루지오 더 퍼스트가 똑같은 28년에 들어가요. 근데 6억에 나왔습니다. 얘보다는 5천 정도가 싸게 나온 겁니다. 다만 이제 구리 쪽하고 이 교산이 있는 하남 쪽은 항상 좀 다투시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미사신도시하고 다산신도시하고 서로 어디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거 갖고 싸우시곤 하고, 사실 왕숙신도시하고 교산신도시도 그런 측면이 좀 있기는 한데, 일단 제 일감은 교산신도시 쪽이 좀 더 왕숙 쪽보다는 시세가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분양가도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 구리갈매 역세권의 이 분양가는 교산 프루지오 더 퍼스트와 비교했을 때는 적절하게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구리갈매 역세권의 변래역 이용이라든가 GTX-B의 개통 같은 걸 고려하면 나쁘지 않게 나온 거 아닌가. 특히나 왕숙하고 진접에 나온 분양가 4.2에서 4.9억에 나왔는데, 얘에 비해서는 5천에서 1억 정도 비싸게 나온 거거든요, 구리갈매 역세권이. 근데 지금 나왔던, 제가 여기 정리해둔 놈들은 풍양역 쪽에 가까운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숙역에 가까운 건 얼마 전에 있었던 B17이 있었는데 걔는 84라서 제가 지금 여기다 안 썼고, 진접 이지구 A1이라든가 A7 블록, 그 다음에 왕숙의 A1 블록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GTX-B 이용에 있어서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즉 9호선을 이용해서 내려와서 타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구리갈매 역세권의 A4 단지가 좀 더 낫거든요. 좀 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정도 가격은 용인될 수 있는 가격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 더 중요한 건 얘네들은 전부 다 공공분양으로 나오는 애들이니까 도토리 키재기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후 나올 수익률에 비하면 이거 갖고 지금 따진 건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어딜 보여드릴 거냐면 여기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기축단지들이요, 갈매 6단지하고 LH 이스트 1이 있습니다. 각각 16, 18년도에 들어간 건데, 구리갈매 6단지는 바로 뭐랄까요, 갈매역을 두고 이번에 들어간 A4 블록과 대각선 쪽에 있는데 갈매역까지 거리는 좀 더 멉니다. 여기가 좀 전에 A4 블록은 대략 300m권이었잖아요. 반면에 지금 이 구리갈매 6단지는 2배 정도, 600에서 700m 정도권이거든요. 물론 도보 충분히 가능합니다. 10분 정도 걸리니까. 근데 얘가 18년도에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한 7년 정도 된 준신축인데, 문제는 얘가 18년도니까 이번 A4 블록이 28년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갔을 때는 10년 차이가 나게 돼요. 근데 얘가 5구형이잖아요. 얘가 지금 지난달만 해도 6억대를 넘어섰습니다. 작년 초만 해도 6억 선을 넘지 못했는데 지금 6억을 넘어서 6억 1,700 정도, 6억 2천 11월 달에 이런 식으로 6억을 갖다 뚫고 있어요. B형 같은 경우에도 6억을 넘어선 게 있습니다. 8월 달에. 그 다음에 11월 달에 5억 8,350이라는 특이하게 거래된 게 있는데, 여하튼 6억에 가깝잖아요. 즉 10년 차이 나게 되는데 이 구리갈매 6단지가, 그리고 갈매역까지 거리도 이번에 들어간 A4 블록이 더 좋아요. 근데 얘가 지금 여기 정리해드린 것처럼 5.9에서 6.2억이거든요. 근데 얘보다도 지금 한 7천 정도, 저가도 그렇고 고가도 그렇고 7천 가까이 싸게 나왔죠. 근데 10년 차라는 걸 고려하고 역세권이란 거 고려하면 이게 비싼 거냐, 이번에 나온 게 당연히 안 비싼 겁니다. 그리고 더 대인 아파트가 있는데 2016년도 들어간 LH 이스트이 있습니다. LH란 이름이 붙은 거 봤을 때 얘도 공공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LH 이스트 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에는. 얘도 1500세대 되는 나쁘지 않은 규모의 대규모 단지예요. 그런데 얘도 보시면 이제 86, 얘가 이제 5구인데 5구가 6개 타입이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올해 1월 달에 5일날 며칠 안 됐습니다. 5억 9천. 그 다음에 같은 날 6억에 거래된 게 있고요. 다른 타입도 보시면은 25년 11월 한 이제 3달 됐죠? 6억에 거래된 놈이 있어요. 즉 여기도 6억을 치기 시작한 거죠. 5억 9천 있고 다른 타입도. 모든 타입이 거의 6억 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6억을 찍은 놈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얘는 16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지금도 근 10년이 됐고, A4가 들어왔을 때는 차이가 더 나는 데다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단지 6단지보다도 2년이 더 됐으니까 한 12년 차가 되는 데다가 A4 블록하고는, 더군다나 얘는 가까운 곳에서 쟀을 때도 역시나 500m권 어디까지? 갈매역까지. 먼 곳은 좀 더 걸립니다. 단지가 워낙에 커서. 그렇게 봤을 때 A4가 싸게 나온 걸 알 수 있죠. 주변 구축과 비교했을 때 주변에 10년하고 12년 차 나게 될 구축
600보다도 5천에서 7천 정도 싸게 나온 겁니다. 나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이 편한 세상 인창 어반포레가 있습니다. 얘는 아까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리갈매 역세권은 구리 원도심에서 보면은 좀 북쪽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별내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별내역이 현충거장이니까. 반면에 여기는 능 시리즈들을 사이에 두고 여기 구리역이 있거든요. 이제 구리역도 경의중앙선만 있다가 이 8호선이 들어왔잖아요. 별내역까지 뚫린. 그러면서 구리역 바로 최역세권에 있는, 그러면서 구리역 역세권에 있는 애들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편한 세상 인창 어반포레입니다. 21년도 들어갔어요. 지금 4년차 준신축인데 딱 실거래가 찍어보시면 이게 5구거든요. 이게 보이시나요? 25년 이후로 쭉쭉 치고 올라가는 거.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한 달 됐습니다. 9억 9천. 2달 된 놈 10억. 예, 얘가 10억을 뚫었습니다. 5구가. 84는 더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률 보면. 상승 보면 기울기가. 그럼 뭐 신축이니까 그렇고. 하여튼 이 앞쪽에서 말씀드렸지만 8호선 개통에 따라서 구리역 쪽은 이미 쭉쭉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게 다만 아직까지는 이 별내 쪽까지는 확인이 안 되죠. 왜냐면 신축인 자이더스타가 아직 거래가 없어서 많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여기에 써놓지 않았지만 서울 민간 분양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뭐 드파인 연이라든가 이런 게 같은 기간 일주일 정도 뒤에 나오긴 하는데, 최근에 흘러가는 서울 쪽 분양은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분양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지 서울 쪽에 나온 건 거의 다 제가 지난 시즌 25년도 시즌 3에서 보여드렸는데, 뭐 반포 같은 데야 의미가 없고 비교하는 게 서울의 강북이라든가 이런 쪽 있잖아요. 그런 데들도 1급지 아닌 애들도 서울에서 신축 분양이 나오면 최근에 5구 기준 15, 16억을 갖다 우습게 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거의 3분의 1 가격입니다. 다만 반값이라고 제가 그냥 써놨어요. 서울에서도 좀 아닌 곳은 15억까지는 안 가는 곳이 있으니까 제가 뭐 3분의 1이다 이렇게 했다가 야 너는 뻥치네, 너는 거짓말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서 일단 반값이라고 써놨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3분의 1 가격 정도로 보셔도 됩니다. 지금 이 가격이. 그리고 왕숙 신도시 1지구하고 진접 2지구에 있는 5구형 대비로는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0.5에서 1억 정도 높은 가격, 이 구리갈매가. 근데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분양되는 왕숙하고 진접 2지구의 5구형들은 왕숙역 근처에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왕숙역 GTX-B 이용하려면 좀 9호선 타고 멀진 않지만 좀 내려와야 되는 애들. 걔네들에 비해서 얘가 지금 5천에서 한 1억 정도? 사실은 뭐 7천 정도 비싸게 나온 건데, 그렇게 봤을 땐 비싸게 나온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산 신도시 5구형 대비 5천 정도 싸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프루지오 더 퍼스트. 근데 얘는 전 이렇게 생각해요. 교산 이게 싼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교산도 공공택지 지구고 하지만 거기 앞으로의 어떤 교통 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떤 입지는 좀 다르지만 미사 신도시하고 다산 쪽의 어떤 흐름 이런 거 봤을 때도 제가 보기에는 교산 신도시 쪽이 이게 싼 거고 이 구리갈매 A4는 비싼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즉 프루지오 더 퍼스트가 이게 싼 게 아니라면 이 A4 요 분양가가 좀 비싸다고 평가받아야 되는데, 전 이 프루지오 더 퍼스트가 상당히 싸게 나온 거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얘는 프루지오 더 퍼스트보다 5천만 원 밖에 다운 안 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교산 쪽이 높다고 보면은 그렇게 높게 나온 건 아니다 A4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요거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느끼시기에는 인접 10년차 준신축 단지들 있잖아요. 좀 전에 보여드린 LH 이스트힐과 갈매 6단지, 얘네 건설사나 브랜드 면에서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얘에 비해서 싸게 나왔잖아요. 7천 정도 싸게 나왔는데, 그죠? 이거는 그냥 무조건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구리 중심, 전에 보여드렸던 이 편한 세상 인창 어반포레에 비해서는 절반 가격입니다. 그렇잖아요. 9억에서 10억 나가고 있고 얘 조만간 10억 뚫을 기세잖아요. 좀 전에 보셨잖아요. 그럼 그거의 거의 반값이에요. 반값. 이게 지금은 모르겠어요. 인창이나 수택 쪽 분들이 당연하지 우리가 2배 돼야지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한 5, 6년 지났을 때 물론 인창이나 수택 쪽이 계속 좋겠지만 이쪽 구리갈매 역세권은 별내역 GTX-B 개통에 따른 직접 수혜가 이루어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A4가 아니라 여기 갈매역세권 위쪽 오른쪽 단지들은 별내역이 도보권이거든요. 그랬을 때 같은 지구 내에 영향을 쫙 미칠 거예요. 이 밑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기축이지만 여기도 영향 미칠 거고 별내는 뭐 당연히 영향 미칠 거고. 그랬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뭐랄까요, 갈매 쪽 이번에 두 번째 개발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아래쪽 좀 전에 비교해드린 얘네들이 첫 번째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건너편으로 들어가는 건데, 얘네들이 별내와 함께 묶이면서 전반적으로 GTX-B 별내역 개통과 함께 상당히 높은 상승을 갖다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다산이나 구리 원도심 쪽도 오를 거예요. 오를 건데 뭔가 상승률에서 절대적 가격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 10억이 15억 된다고 쳐도 여기 10억이 20억이 되는 것도 괜찮은
괜찮은데 수익률이라든가 투자 금액 측면에서 보면 이거 5억 20억 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같은 수익률 100%라고 하더라도 또 가는 것까지 어떤 수월함 이런 걸 볼 때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갈매 역세권이 뭐 인창이나 수택보다 더 좋다 이 얘기가 아니라 엄밀히 따져보면 이제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봤을 때 투자 자산 대비 보셨잖아요. 지금 인창은 좋아요. 좋은데 들어가려면 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여기는 이 돈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수익률은 뭐 나쁘지 않게 이쪽만큼 받을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본 거예요. 제 의견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인창이나 수택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라 그러실 것 같고 투자 가치 평가에 되면 이렇습니다. 절대적 분양가는 쌉니다. 다만 얘가 구리인데 구리가 아니죠. 지금의 구리는 인창과 수택 이쪽이다 보시면 돼요. 그럼 뭐 교문도 있고 한데 지금은 갈매가 무슨 구리냐 이렇게 말을 듣던 곳이에요. 사실은 구리가 아니라 남양주에 사실 붙어 있어서 네가 무슨 구리야 이런 말도 듣던 곳인데 그거는 과거가 될 거다. 얼마 뒤에 한 5, 6년 뒤에 그리고 얘 자체가 분양이잖아요. 기축 사는 게 아니라 3년 뒤에 입주하게 되는 분양 물건이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주 의무 3년이 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여기 나쁘지 않다. 이거는 지금 현재의 평가일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GTX-B는 미래 효과가 반영할 단지입니다. 일종의 WX세권이 됩니다. 이번에 A4 블럭은 WX세권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어도 얘네는 왜 WX세권입니까? 편례역이 WX세권이잖아요. 지금도 경춘하고 8호선인데 GTX-B가 들어왔을 때 그럼 트리플 역세권 아니냐? 사실 경춘선하고 GTX-B가 공유하는 분이 있어서 그때는 이제 경춘이 아니라 그냥 GTX-B와 8호선의 WX세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경춘선 껴서 트리플이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기존 5구형 분양가 대비 낮은 수준의 분양가 이거 중요하죠. 기존이란 게 뭡니까? 인접단지. 인접단지에 있는 10년에서 12년 차이가 나게 될 단지들보다 얘가 7천 정도 싸게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단지들보다도 갈매역 접근성은 더 좋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리고 갈매역 접근성이 좋다는 거는 GTX-B 별내역 접근성도 더 좋다는 얘기죠. 걸어 나오는 시간도 무시 못 하잖아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얘는 충분히 수익성을 갖고 있는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별내에 별이 있습니다. 자이더스타. 별내역 앞에 있는 스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자이더스타의 앞으로의 시세 이게 아직은 겉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데 좀 전에 보셨잖아요. 구리역 쪽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그럼 이 별내역에 들어간 자이더스타가 그런 상승률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는 거고 물론 절대적 가격에서는 서울에 좀 가깝기 때문에 구리역 쪽이 더 높을 수는 있는데 상승률이요. 구리역은 더 올라갈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별내의 별 자이더스타에게는 무기가 하나 있잖아요. GTX-B가 바로 앞에 들어오잖아요. 5, 6년 뒤에. 그렇게 봤을 때 얘가 올라줄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산 구리역의 인근 상승 추세를 제가 써놓은 거는 이게 결국 별내역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나 GTX-B가 개통됐을 때는 이 별내역이 구리역이라든가 다산 진건지구에 있는 역들의 어떤 가치 이거에 버금가게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봅니다. 얘가 뭐 구축 아니잖아요. 신축이고. 그러니까 구리역 쪽에 들어가는 애들이나 신축 최근에 들어가는 애들 그리고 들어가는 애들도 있잖아요. 혹은 남양주 다산지구 진건지구 이쪽에 들어가는 단지들 그리고 들어가 있는 단지들의 어떤 가격선은 유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구리나 진건주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GTX-B가 뚫렸을 때 그때를 말씀드린 거고 그게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공공분양의 단점은 인지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공공분양 싸서 좋은데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커뮤니티가 공공분양 치고는 그래도 카페 들어가 있고 좋은 거지 민간 물량들의 어떤 커뮤니티 수준에는 당연히 떨어지고 주차가 1.2대 1인 거는 지금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상당히 큰 제약 요소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물론 전철역이 가깝긴 하지만 자차 많이 이용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투자 가치는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미래 가치는 GTX-B입니다. 무엇보다도 별내역에 들어와 주는 거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8호선 라인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당연히 구리라든가 진건 쪽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고 실제로 쭉쭉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 기세가 꺾인다는 게 아니라 별내 쪽에도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구리 갈맥 쪽도 쭉쭉 치고 올라갈 가능성과 그 조건인 GTX-B가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구리역 쪽이나 진건 쪽에 들어가신 걸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다. 거기도 당연히 더 많이 올 겁니다. 지금 올라가는 정도는 작년 비교해서 이렇게 급격해 보이죠. 이걸 쫙 늘려서 보면 지금 얼마 안 올라간 거예요. 더 올라갈 겁니다. 전반적인 신축 공급 부족이 계속 있거든요. 이쪽 분들은 지금 왕숙도 있고 진접토도 있고 얘도 있고 구리갈매도 있고 뭐 없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인천 분들도 그러세요. 인천에 송도도 아직 남아있고 청라도 있고 가정도 있고 뭐 영종도 있고 검단도 있고 계양도 들어올 거고 이렇게 하는데 여길 뭐 남양주 분들하고 구리 분들만 들어가나요? 그리고 인천이 인천 분들만 들어가나요? 교통을 왜 뚫어주는데요? 수도권 전반적인 이동이 TX 노선 따라서 이루어질 거고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수도권 전반적인 특히나 서울은 뭐 신축은 아예 없다고 보면 되고 지금 신주의 공급 부족은 영향을 미칠
미칠 겁니다. 더군다나 GTX-B라든가 혹은 A, C 라인과 맞물려서 이 신축의 부족 문제가 상당한 부동산 상승 요소로 다가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서울부터 시작된 키 맞추기, 이건 최근에 제가 인천편만 보여드리고 있어서 청약력 때문에 갑자기 이슈가 생겨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서울부터 보여드려야 돼요. 26년 부동산 전망. 그래서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은 이미 시작됐고 서울의 2급지들까지는 이미 퍼졌어요. 그게 결국은 수도권에 있는 애들한테도, 특히나 수도권, 역세권 신축한테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영향을 미칩니다. 수도권의 구축이라든가 역세권 아닌 아파트들에 비해서. 이게 이제 서울의 2급지들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조만간 서울 직주 근접이 충분히 용이하다고 평가받는 곳들은 오를 가능성이 높고, 사실 구리역 같은 경우에 지금 8호선 개통에 따른 상승 효과도 보이고 있지만 조만간 서울 쪽의 어떤 상승에 따른 효과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는 변래역 쪽으로도 그렇고 이 구리 역세권 쪽으로도 그렇고 신축들이잖아요. 영향을 갖다가 가장 우선적으로 미칠 곳들이 아닌가, 수도권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미래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마지막 한 줄 평은 간단합니다. 뜰 것이다. 뭐가? 구리 역세권이에요. 그리고 이 A4 블록도 갈매역까지 거리라든가 교육 여건 이런 거 좋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당연히 뜰 거다. 그것도 많이 뜰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진접 2지구하고 왕숙 1지구에서 역세권으로부터 특히나 왕숙역에 대한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평가받는 단지들을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물론 얘가 좀 더 비쌉니다. 거의 5천에서 1억 정도 비싸긴 하지만 공공이고 그래도 30% 중도금이잖아요. 그리고 얘 가격대 자체가 대출 제한을 갖다 추후에 받거나 뭐 잔금 대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단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노려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 즉 진접과 왕수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5구형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누려서 나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도 많이 청약하실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 이거밖에 없죠. 그러면은 저희 영상 보시고 왕숙 신도시나 진접 때부터 많이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여기도 괜찮으니까 넣어보시고, 일단 넣으셨다면 A타입이 아무래도 B타입보다는 좋으니까 좋은 층으로 당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투자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상황에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 먼저 생각하시고 잘 판단하시고 청약에 임하시면 되고요. 115만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분양정보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에 달아드려요. 이 단톡방은 광고하는데 이런 데 아니고요. 들어오셔서 이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답변 드리고, 또 단톡방 회원님들끼리도 서로 주고받는 이런 공간, 편하게 오셔도 되는 공간, 오셨다 그냥 나가셔도 되는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튼 26년도가 밝았는데 벽두부터 공공 분양이 상당히 많아요. 괜찮은 분들이. 그것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전망편이죠. 어떤 단지만 갖고 말하기는 힘든 것들이 있어요. 부동산 흐름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인천편을 먼저 시작했는데 여러 지역들을 갖다가 섞어가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